네, 여러분, 7월 21일 주간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시장도 하락했고, 또 미국 시장, 트럼프 변수에 의해서 많이 조정받았죠. 앞으로의 변수, 그다음 시장의 방향,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이슈부터 보면, 주초에는 나스닥의 고점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빅테크의 고점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트럼프 변수가 시장을 강타했었고, 또 9월 금리 인하 반대,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나스닥 중심에서 다우나 러셀 지수가 상승하는 순환매 영상이 나타났었고, 그다음 성장주에서 가치주, 소형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다우 지수는 이틀째 급락했고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선물 대량 팔제로 전환하면서 반도체 급등주 중심으로 하락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장 변동 요인은 크게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으로 인해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또는 변곡점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UBS 증권이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 증시 10% 조정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테슬라가 급락했죠. 테슬라 왜 급락을 했냐면 지금 그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급락해 버리죠. 그런데 바이든의 정책은 2030년까지 신차의 50%는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바이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탄소를 줄이고 전기차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하니까 테슬라 같은 것들이 갑자기 급락 조정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그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6년도 12월 달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당선 초기에는 그렇게 그 IT 업종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당선 이후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역시 IT 업종이 최상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빨간색, 이 빨간색이 IT 쪽인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16년도 12월부터 19년 11월까지 IT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역시 중요한 것은 실적과 펀드멘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영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실적 동향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두꺼운 거, 빨간색 두꺼운 선은 이 IT 업종인데 트럼프가 당선됐던 초기 시절에는 그렇게 강한 실적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17년도 1분기가 지나면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IT 관련 업종들의 수익성이 매우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에 있는 그 IT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항상 0 이상에서 1과 2 사이에서 돌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이 부분은 기업의 실적, 결국 기업의 펀드멘털, 여기죠. 기업의 펀드멘털이 매우 중요한 주가의 가늠자가 되지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지는 않는다. 그 데이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금융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이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보게 되면 104.37달러예요. 104.37달러. 105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살짝 달러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지금 원화 환율이 6.80 올랐어요. 이 부분은 국제 정치 변수 때문에 특히 우리 원화, 특히 환율은 국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날 환율이 이렇게 6.80 점프해서 다시 1390원 올라가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죠. 따라서 월요일 날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매우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10년 국채금리 4.24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0년 국채금리는 4.24로 마감이 되어서 4.2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4.2로 살짝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트럼프에 의한 약간의 국제 자금 동향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 10년짜리 채권은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과 금리 동향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짜리 국채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시장의 방향성을 갈피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흐름을 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받고 다우가 이틀 연속 하락을 받았을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고 나스닥이 길을 못 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죠. 4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게 지금 7월 18일 날 발표됐어요. 7월 18일 날 발표된 건수에 의하면은 186만 7천 건, 186만 7천 건 정도가 나왔어요. 이 자체는 21년 6월 이후에 최고치고 지금 그 6월달, 5월달에 비해서 계속 이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지금 이게 데이터. 이게 지금 4주 이상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매달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 2024년도 들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작년 어떻게 보면 9월 이후에 청구 건수 올라가고 있죠. 결국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이 약간 좀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6월 실업률이 4.1로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이달 말에 7월 25일 날 또 그 실업률이 또 나오죠. 또 블룸버그는 앞으로 연말이 가게 되면 실업률이 4.5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지표는 뭘 봐야 되냐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2023년도에 보시면 평균 그 작년 1분기, 2분기는 2.2, 2.1 정도 됐고 작년 3분기 때는 4.9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4분기 때 3.4 갔다가 올해 1분기 때 1.4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GDP 성장률이죠. 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 2%대까지 유지가 돼야 그래서 시장이 경기가 그래도 식지는 않고 완만하게 연착륙하고 있구나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7월 25일 발표되는 GDP 성장률 그게 이제 이전에는 1.4였는데 예측치는 2%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정도 나올 거냐 아니면 1.4 아래로 나올 거냐. 만약에 1.4 아래로 나와버리면 시장에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게 크게 시장이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우와 나스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먼저 지금 다우의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다우의 차트예요. 다우의 차트인데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다우의 차트인데 다우의 차트가 보게 되면 이제 이틀 연속 하락을 했죠. 쭉 보세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러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다우가 상승 시그널이 좀 약해졌어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첫날 어, 어, 첫날 흐름으로 보면 말이죠. 잠깐요. 자, 첫날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렇게 큰 그 윗꼬리를 나오면서 주가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큰 음봉이 나왔잖아요. 다우지수가 이때 이제 다우지수가 급락하는 흐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승하는 것만 보지 하락하는 것은 또 보지 않아요. 이렇게 연속 하락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도 다우지수가 약간은 좀 반등을 시도한 듯 했지만 바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바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흐름은 그래도 약간의 예, 상승을 시도하다가 밀렸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이때죠. 이때 흐름은 완전하게 지수가 그냥 내리 음봉을 딱 꽂아버렸고 막판에 살짝 아래 꼬리가 살짝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다우지수의 흐름이에요. 그죠? 다우지수 일봉이에요. 자, 그러면 다우지수의 이제 주봉도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매물대가 강해져서 윗꼬리가 길게 나타났죠. 다우지 주봉입니다. 윗꼬리가 나왔죠. 사람들이 차익 매물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우지수가. 지금 차익 매물 내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에도 시장에 반전이 없으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어요. 따라서 다우지수가 지금 이렇게 그 긴 윗꼬리를 내고 있는 것은 차익 매물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예요. 이 나스닥의 주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음봉, 이 음봉이 지금 나스닥이 17,726으로 마감했죠. 그러면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이 강한 음봉이 나왔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역대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왔던 적이 이렇게 음봉 나왔죠. 이 음봉이 크게 나왔으면 적어도 이렇게 이제 그 이 음봉이 나왔을 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는 다음 주에 지수가 적어도 18,000한 200포인트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나스닥은 조금씩 차익 매물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쭉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딱 맞았잖아요. 가다가 맞았어요. 이 가야 될 시점에 추세를 이렇게 돌려주지 못하면 시장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원활하진 않죠. 지금 시장 흐름이 경기가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우려감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있어서 다우와 나스닥이 다음 주가 추세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요한 지표들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다우와 나스닥이 좀 반전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은 조금 더 좀 확인과 검증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 자금 시장 동향 보면 선물에서 외국인이 1조 500억을 팔았고 현물에서 4,200억 팔았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팔았죠. 지금 쭉 보시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얼마나 샀나를 보면 지금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24조 샀어요. 24조. 24조 5천억을 샀는데 아직도 이 그 매수 공백이 매우 두텁습니다. 이 흐름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주요 뭐 반도체가 강하죠.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따라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한번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득 실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아직도 시장을 지고 흔들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해서 변동성은 매우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부터 반도체 빅2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지난주에 84,400원, 2,500원 하락했죠. 외국인이 294만 주, 기관이 175만 주 팔았어요. 그죠? 작년 그 이후에 외국인은 3억 9천만 주 순매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지표도 보게 되면 이 기술적 지표가 지금 이렇게 내려앉고 있어요. 거의 뭐 미국의 그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다 빠지고 있죠. TSMC가 실적이 좋아도 빠졌잖아요. 따라서 삼성전자도 강력한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적어도 이 82만 원 원짜리, 82만 원 원짜리까지 좀 대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선행하잖아요.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매번 올라간다기보다는 실적의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포지션을 바꿔야 되죠. 중기 이하의 투자자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맞는 거고 뭐 이게 기본적으로 연말 연초까지 보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작은 흔들림에 그렇게 흔들림은 없어요. 계속 뭐 홀드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지난주에 금요일 날 20만 9천 원, 21만 원 이탈했어요. 거래량 435만 주. 외국인 기관 다 팔았어요. 외국인이 지금 49만 주 팔았죠. 외국인이 지금 4월 연속 팔고 있어요. 차익 실현이 강하죠. 하지만 하이닉스도 지금 작년 1월 이후에 아직도 3,800만 주 이상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역시 이제 추세가 꺾였어요. 하이닉스는 여가 있거든요. 지금 20만 9,500원.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한 20만 초반까지 지지선을 좀 잘 잡아주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죠.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은 외국인이 가장 수급 조절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 싸움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과 매수가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하방 지지력이 확보되느냐 마느냐 결정됩니다. 역시 이 부분은 미국의 나스닥, 그 다음에 엔비디아, TSMC 이런 흐름과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만 혼자 갈 수 없어요. 자금을 움직이는 외국인은 미국도 보고 대만도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역시 단기와 중기를 좀 구분하고 단기는 역시 이득 실현 관점에서 봐야 되고 중기로 본다고 치면은 뭐 크게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 없다. 중기로 보게 되면 24만 원대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게요. 56,400원 마감했죠. 1,000원 올랐어요. 금요일 날 거래량은 113만 주, 외국인이 3만 주 팔았지만 기관은 7만 9천 주 들어왔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있어요. 하나증권은 뭐 7조 9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2,941억 정도 예상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술적 지표도 한번 볼게요.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일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돌렸어요. 지금 흐름을 좀 돌려놨고 좀 흐름으로 보면 여가 있잖아요. 여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장대 양봉이 한번 있었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한 210만 주 나왔고 금요일 날 115만 주 나왔어요. 추세는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되게 보는 것은 어, 포스코 인터가 한 5만 8천 원 이상대 빨리 안착을 해서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한번 쫙 터져주면서 말아 올려주면 안정된 흐름 가는 거죠. 그런데 대왕고래 자원 프로젝트가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또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좀 되돌림을 해놨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 정보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포스코인터는 이미 그 이 트럼프 시대나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고 있고 투자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기 때문에 단기의 그 경기 조절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민감한 반도체보다 그 포스코인터는 안정되게 우상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지표들은 내년, 내후년 또는 27년도에 갈수록 더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LNG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로 가는 그런 에너지 기업으로 가고 있고 또 해외에서 뭐 곡물 그다음에 또 자원 개발 또 팜유라고 그래서 또 식물성 오일도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군더더기 하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익을 회수하는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도 좀 더디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아마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여건 흐름상 봤을 때는 역시 유틸리티 기업들이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좀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조 대림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 7만 8,800원 끝났고 거래량은 20만 6천 주. 신용 잔고는 6만 4,675주 됩니다. 7월 18일 기준이죠. 하나증권 리포트는 16만 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목표가는 16만 원인데 흠이 있어, 흠이. 이게 밸류업이 엄청 약해. 그러니까 이제 사주가 조금 좀 우리말로 하면 좀 그 이 수전노 기질이 있어요. 이 1,3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배당금은 30억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다른 기업들은 순이익이 한 30% 정도를 시가 배당하는데 이게 배당을 만약에 순이익이 1,400억 정도 나온다면 시가 배당은 한 4,000원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당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1세대 주진우 회장이 2세대 주지훈 회장한테 지금 저 승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승계. 이 승계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주가를 올라가는 것을 좀 방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어요. 이렇게 N자형으로 박스권 안에 있고 78,800원. 그리고 고가는 10만 9천 원. 지금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지만 올해 영업이익 1,900억,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2,3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흐름을 본다고 치면은 주가는 빠질 이유는 없고 결국 주가는 좀 반영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가치 투자나 그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 좀 리스크는 좀 없어 보인다. 좀 그렇게 보고요. 하지만 좀 오너가 밸류업을 좀 많이 신경 써주기만 하면 주가는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저희가 그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봐도 주봉도 보게 되면 크게 리스크는 없어요. 여전히 뭐 있을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매물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렇게 삼각 수렴형으로 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 가지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죠. 자, 사조 대림은 지금은 저는 그 앞으로 이 경기 불확실, 트럼프 시대 경기 불확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약간 좀 그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경기 방어주로서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은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이게 때문에 빅테크의 피크아웃이 일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의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 내지 5%다 우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 구도대로 가게 되면 당선이 유력하고 바이든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지금 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추세는 돌리기 어려운데 지금 아마 트럼프가 그래도 6대 4 정도로 유력하다. 현재는 7대 3으로 트럼프가 유력한데 뭐 지금 부통령인 여자 흑인 대통령 후보가 바뀌게 되면 6대 4 정도로 좁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금리 인하 임박했는데 7월, 8월 지표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2회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9월 정도 아마 예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2회 정도 한다고 치면. 그리고 주식시장이 선행하죠. 6개월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좋죠. 뭐 올해 뭐 40조 내년 60조 나오는데 시장은 실적을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적이 한번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행하니까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검증한 다음에 다시 N자형 상승을 하겠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올 하반기 어느 때 금리 인하 시점이 되겠죠?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빅테크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 그것은 실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 실적 중심의 종목 빅테크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꾸준한 이익이 증가되는 종목,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성장주, 실적주, 이런 쪽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보게 되면 테슬라의 실적이 23일 날 발표되죠.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25일 날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돼요. 여기에서 GDP 숫자가 얼마 나오냐? 이전에는 1.4 나왔어요. 1분기 때. 근데 2분기 때 적어도 1.8 정도 이상 나와줘야 경기가 연착륙된다라는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에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죠.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얼마나 떨어졌나, 그죠? 경기가 식으면 소비 지출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26일부터 열립니다. 자, 제가 그 쭉 한 주간의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길게 시장을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간 또 새롭게 전략 정리해서 잘 압축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